원래는 보증이 보증 계약도 그냥 일반 계약처럼 뭐 구두에 의해서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워낙 그 보증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또 제정돼가지고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민법 그 428조의 2, 뭐뭐의 2 이런 형식이 되는 거는 최근에 신설됐다는 의미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조문이 아니고 추가한 조문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계약의 효력에 대한 제한은 법률이 허가 신고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자, 계약의 종류 보면 원래는 14종의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여행 계약이란 게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데 법률로 규정이 없어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계약이 우리 계약의 형태로, 전형 계약의 형태로 민법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종 계약이 있고 그 외의 계약을 비전형 계약 또는 무명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구별 실익은 전형 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이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전형 계약에 관해서도 곧바로 민법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거래 관행 내지 당사자 의사가 우선 교류돼야 되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법에 이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대상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민법상 전형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이게 표로 정리해놨죠. 표로 정리한 게 있는데 그 표에 있는 것 중에 크게 분류를 이렇게 좀 해놨어요. 그거는 이제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놓은 겁니다. 보면은 재산권 이전에 관한 거는 증여, 매매, 교환, 화해, 그리고 종신정기금 이렇게 5가지를 묶어놨고요. 그리고 물건의 이용에 관한 게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대차계약이죠. 이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노무 제공에 관한 것이 그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이런 계약이죠. 여행계약과는 약간 좀 혼합계약의 성질을 갖는데 용역을 제공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보관계약은 임치, 그리고 단체계약은 조합 뭐 이런 식인 거죠. 특히나 이 계약의 어떤 성질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가요. 무상, 편무, 낙성, 불효식,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이게 세트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게 현상 광고죠. 그거만 좀 보고 갈까요? 현상 광고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유상, 편무, 요물, 불효식이죠. 요것만 좀 특징적이니까 한번 외워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형 계약의 종류 부분을 보면 여기다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소개하기는 좀 어렵고 중요한 내용, 특히 재산권 이전 계약에서는 증여, 매매, 그리고 물건 이용 계약에서는 소비대차, 임대차, 그리고 노무 제공에서는 위임, 도급, 그리고 최근에 실시된 여행 계약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됐죠. 그런 부분을 보고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증여, 매매, 소비대차 이 정도까지 한번 볼까요? 자, 증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이거는 무상, 편무, 낙성, 불효식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의미를 이제 밑에 설명을 해놓은 건데 당사자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니까 불효식이죠. 뭐 서면 작성과 같은 형식적인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서면 작성이나 목적물의 교부 등이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서 서면을 작성을 유도하고 있어요. 당사자 서면이 안 됐다는 이유로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권리관계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채권을 취득하죠. 일방적으로 나는 어떤 걸 받기만 할 뿐이에요. 수증자는. 그래서 무상계약 성질상 매매 등 유상계약에서와 같이 목적물에 관해 엄격한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다만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흥결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담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해제 사유가 한 3가지 되는데 그 증여계약의 해제 원인으로 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앞에 나왔죠. 이 경우에는 각 당사자 증여자든 수증자든 모두 해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서 그러면 증여자가 해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증여계약을 한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이행으로 인해 증여자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뭐 이런 점들을 입증을 해가지고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죠. 다만
증여에 있어서 이런 특이한 해제 원인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은 반환받을 수 없다. 이미 이행이 끝나버린 것까지 반환하도록 돌려주려고 요청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행하기 전에 거는 이제 앞으로는 내가 안 줄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사유 때문에 이미 이행한 거는 그래 이미 이행한 건 네 가져 이런 얘기죠. 그래서 OX 문제 보면 증여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 불이행 시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이것도 전형계약의 종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야죠. 뭐 계약 해제도 할 수 있고요. 그죠? 자, 두 번째 매매를 한번 볼까요? 자, 매매는 현실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행위죠.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약정하고 약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낙성계약이란 말이에요. 어떤 그 의무 이행 그리고 이게 이제 유상쌍무 낙성 불효식 계약인데요. 그 경제적 출연이 서로 원인인 동시에 대가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유상계약이고 그리고 서로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한다. 뭐 물건 인도 의무와 상대방은 대금 지급 의무 이렇게 있으니까 쌍무계약이고 그리고 매매계약에 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금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요구화물을 계약금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금을 지급이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뭐 돈 주고 받고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계약금이 교부되면 민법상 특별한 효력을 부여해요. 그래서 계약금이 없는 그 별개의 하나의 계약금 계약은 독립된 계약이거든요. 그리고 계약금은 현실적으로 교부되어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계약금 약정은 요물계약이다. 계약금을 줘야만 되는 거지 계약금 줄게 하고 합의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매계약에 수반된 종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계약금 약정에 따라서 계약금이 지급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배상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죠. 계약금 포기 그리고 상대방이 해지하려면 내가 배액을 배상 이 정도의 구속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해약금으로서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 중도금까지 지급됐다. 그러면 이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약정해제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약정해제는 할 수 없어요. 계약의 이행 상태가 계약금 포기하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특별한 이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이런 걸로 가야겠죠. 그리고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의무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 계약금 포기하는 걸로 가름하겠다 이런 취지죠. 그러면 OX 문제 보면 계약금 지급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은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 요건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관련한 내용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동일기한의 추정. 양 당사자를 이게 쌍무계약의 내용이잖아요. 매매계약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게 공평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 대금 지급 장소죠. 인도 장소. 이게 키워드고요. 그다음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인도하기 전 그 과실의 포함 영역이 매도인 범위 파운더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인한테 속하게 해주는 게 맞다. 그런 얘기죠.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죠? 인도를 받은 날부터 이자 지급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그 과실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취득하니까 매수인이. 그리고 대금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는 그렇지 않다. 기한까지는 그래도 그럼 안 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옆에 OX 문제 보면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아까 인도 받은 날로부터라고 했죠. 이런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죠? 그리고 매매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는 매수인은 그 위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는 그렇지 않고요. 그죠?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는 조문들이에요. 이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을 공탁을 해놔라. 그리고 권리자가 나오면 그걸 내가 찾아가겠다. 정당한 권리자가 생기면 그 사람이 찾아가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환매 부분을 보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되사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 이게 환매죠. 돌아올 환자. 그래서 환매라고 하는데 매매 계약과 동시에 체결하면 환매고요. 매매 계약 이후에 체결하면 재매매 예약이 되는 거죠. 이때 환매권의 행사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고 만약 당사자 약정으로 기간을 정할 때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또 기간 당사자 약정으로 정하면 이걸 또 연장할 수도 없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제척 기간이죠. 제척 기간은 어땠어요? 중단, 정지, 포기 뭐 이런 게 안 되는 권리관계 조속한 그 확정을 위한 제도잖아요. 취지가. 그래서 기간을 너무 늘리지 않도록 한 거고. 자, 소비대차. 소비대차도 많이 나오죠. 돈 빌려주는 거. 당사자 일방이 금전기타 대체물로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승립하는 계약이다. 그죠? 동종, 동질, 동량. 이게 소비대차죠. 금전기타 대체물이니까. 만약에 동종, 동질, 동량 물건이 아니고 그 물건이다. 그러면 사용대차겠죠. 그 물건을 쓰고 돌려주는 거. 사용하고. 그래서 법률적 성질은 원칙적으로 무상, 편무, 낙성, 불효식이에요. 무상이면 편무고 유상이면 쌍무 계약이에요. 세트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 이자 약정 뭐 이런 거를 항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가 이자 약정을 안 하면 무이자가 원칙이에요. 여기 보세요. 무상이잖아요. 무상. 그러니까 무이자 소비대차가 원칙이니까 이자 약정 안 했는데 뭐 이자까지 청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자 약정은 있는데 이자율을 안 정했다. 그러면 민법상 정해진 민법관계면은 민법상 정해진 연 5% 법정이율이 있죠. 그걸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고 아까 약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약 목적물이 돈이면 이걸 금전소비대차라고 하고요. 이자의 계산 시기, 이자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로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는데요. 차주가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 지체할 때는 대주가 이행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 계산해야겠죠. 그리고 이자 없는 소비대차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건 배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OX 문제 보면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면 성립한다? 이런 경우는 사용대차라고 그러죠. 예, 소비대차 아니에요. 동종, 동질, 동량 물건 반환. 그리고 소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상계약이므로 아니죠. 무상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자 지급에 관해서 약정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비대차 계약에서 금융기관이 서면 증서를 받는 것은 증거 확보 수단으로서 계약의 성립 요건이 된다? 증거 확보 수단이긴 한데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낙성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는.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